니로 살 바에는 스포티지 가야죠. 이번에 너무 올랐어. 가성비의 제왕 D-올류 니로 하이브리드가 3천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옆으로 보면은 스포티지가 있고 위로는 소렌토 깡통까지 넘볼 수 있는 가격인데요. 하지만 사전계약 첫날 무려 16,000대나 팔렸습니다. 판매 트림 분석을 해보면은 프로빈 시그니처가 45.1%나 되는데요. 비싸다 해도 잘 팔리네요. 아니, 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이번 니로 풀체인지는 여전히 소형 SUV지만 준준형 SUV인 스포티지랑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형에 비해서 상승폭은 평균 262만 원 수준인데요. 최근 기아차가 풀체인지 할 때 올리는 폭을 보면은 스포티지는 약 436만 원, 소렌토는 516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니로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닌데요? 하지만 확실히 체감 가격은 올랐는데요. 바로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금 100만 원에 세제 혜택도 최대로 받으면 310만 원 정도 할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본 트림은 거의 2천만 원 수준으로 살 수 있었던 건데요. 야, 진짜 살만했다. 근데 지금은 지원금도 안 나오고 세제 혜택도 사라졌습니다. 체감 가격이 262만 원 플러스 알파, 즉 572만 원이 오른 느낌이 든다는 건데요. 1세대의 가성비가 워낙 좋았으니까 여기서 오는 선입견도 한몫했었던 것 같습니다. 풀옵과 깡통을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니로 풀옵션이면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나 K8 하이브리드 깡통까지 넘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니로가 비싸진 건지 소렌토 K8이 싼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형기답게 가격 충돌 구간에 대해서는 각자 몫일 것 같습니다. 그럼 차 자체는 어땠냐? 일단 장점부터 살펴보자면은 제가 촬영 전에 테스트 시승을 했었는데 연비가 30이 나왔습니다. 제 스타일 다들 아실 텐데 막 풀악셀 밟고 급브레이크 밟고 요랬을 때 30이었습니다. 아마 연비 주행을 하면은 40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1세대 때처럼 연비는 여전히 킹왕짱입니다. 그리고 동급 대비 넓은 실내와 승차감도 꽤 편안했습니다. 아마 연비, 공간, 승차감 이 세 가지가 실질적인 구매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번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시트 착자감이었습니다. 구형에 비해서 엄청 편해졌는데요. 이거 거의 사장님이세요. 이제 단점을 보자면 연비 빼고 나면은 특출난 게 뭐가 없습니다. 누가 니로 탄다고 하면은 물어보고 싶은 게 연비 빼고 없어요. 풀체인지지만 같은 세그먼트인 코나, 셀토스, 트블, XM3와 같은 차들에 비하면은 개성도 없고 카렌스와 소울을 잇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차가 어떤지 다들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정책이 가장 문제인데요. 차 가격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면서 민감한 시장은 2천에서 3천대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니로는 위급과 가격군이 겹치는 정책을 쓰면서 구매 결정력이 낮아졌습니다. 스포티지 1.6 터보 EWD와 비교하면 약 1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이럴 거면 차라리 급가 가격을 낮춰서 베뉴처럼 틈새 시장을 노렸다면 판세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라면은 스포티지 1.6 터보 가솔린 EWD 시그니처가 더 나아 보입니다. 이 차는 깡통이라서 디자인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기본 트림인 트렌디 트림은 풀옵과 비교 시 여기 있는 라이트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범퍼 안개등은 아예 없는데요. 그래도 이 독특한 형상의 주간 주행등은 니로의 새로운 얼굴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은 구형과 비교해봐도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으면서도 라인은 비슷합니다. 소형 SUV 치고 전고가 많이 낮은 편인데요. SUV라기보다는 CUV나 아니면 해치백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2열 쿼터 글라스를 도어에 합쳐놔서 문을 열 때 공간이 넓어진 것도 신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는 라이트 배치가 왠지 좀 한 15년 됐나? 레조나 카렌스 같습니다. 만약에 레조와 카렌스가 생존했더라면 최종 진화형이 이랬을 것 같고요.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1세대 대비 15리터나 넓어졌고 러기지 보드까지 활용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열어보게 되면은 C필러 가니쉬가 교환이 간편한 편이라서 셀프로 DIY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엣지팩 20만원 아끼기 성공! 커스터마이징이 다양해질 것 같네요. 이 차는 트렌디 트림에 버튼 시동과 열선 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 등이 묶인 컨비니언스와 10.25인치 내비 이렇게 두 가지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트림이라서 거의 모든 내장재가 좀 생 플라스틱 느낌이 드는데 느낌은 저렴하지만 실용적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드라이브 모드 버튼부터 회생제동 패들 시프트까지 EB6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 하나! 이 시그니처 트림에서도 하이테크 패키지를 추가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보시는 기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모터 주행 시에 이 RPM 게이지가 0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중앙에 4.2인치 클러스터에 조그맣게 떠가지고 이게 뭐 충전이 되고 있는 건지 알려면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차라리 아날로그 계기판처럼 바늘로 RPM 게이지에 위치한 것이 조금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2열입니다. 구형에 비해서 공간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레그룸은 주먹 3개, 헤드룸은 주먹 2개로 여유로운 편이고요. 특히 딱딱하고 불편했던 시트가 말랑거리고 푹신해졌습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닝 각도도 소폭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면은 중학생 자녀까지는 패밀리카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형 니로의 디자인 총평! 아쉬움을 채워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나름의 스타일로 멋도 좀 부렸네요. 하지만 가성비는 가성비야. 기본 트림은 광고에서 많이 보였던 풀업과 스타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사전계약 45%가 시그니처인 거를 꼭 참고하세요. 이제 국산 SUV 중에 최고의 연비 니로 하이브리드의 주행을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약 100km 정도를 주행하면서 실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짠! 니로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역시 연비의 재앙답게 기름을 뭐 거의 안 먹는 것 같네요. 와, 대박. 지금 제가 거의 시속 80km인데요. 이게 엑셀 밟고 EV 모드인 차는 니로가 처음입니다. 이거 뭐 관송주행도 아닌데 와, 이거 전기차인가? 아, 근데 이 A필러 쪽이 좀 두꺼워서 사각지대가 약간 있습니다. 이게 골목길 같은 데에서는 엔진음도 없으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는 모터에서 엔진 전환 시에 이 방음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급이 나눠지는데요. 니로는 엔진음이 조금 큰 편입니다. 이 음색도 뭔가 그르렁거리는 게 거칠어요. 뭔가 좀 초창기 하이브리드 같네요. 그리고 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도 와일드합니다.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두둔 별 3개를 색칠할게요. 소형 SUV의 단점은 우당탕탕 거리는 승차감입니다. 근데 이 신형 니로는 승차감이 굉장히 나긋나긋합니다. 이 요철 구간에서도 충격도 어느 정도는 막아주고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에도 서스가 쑥 눌리는 게 제가 타본 소형 SUV 중에서는 르노 캡처 다음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급을 상회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위급 스포티지와 하극상은 막아뒀네요. 자, 대망의 풀악셀 타임입니다.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이야! 이 엔진음 진짜 웅장해요. 아니, 이거 트윈 터보야? 야, 응답성이 확실히 좋다. 와, 거침이 없구만. 2세대 니로 하이브리드는 104마력의 14.7토크입니다. 이게 수치로만 봤을 때에는 에게 싶은데 실제 가속감은 훨씬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봐도 잘 나가요. 와, 근데 지금처럼 스포츠 모드 때 배터리 게이지가 금방 찹니다. 이게 예전에 BMW i8이 스포츠 모드에서만 배터리가 차서 말이 좀 많았었죠. 여기서 에코 모드로 불악셀! 이야! 아니, 역시 뭔가 이 엔진 출력을 인위적으로 좀 잡는다는 기분이 강렬해요. 밟아도 더 안 나가네?
이게 평소에는 에코 모드로 달리다가 안 막히는 고속도로에서만 스포츠 모드로 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탑승 인원과 적재량에 따라서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엔 니로의 퍼포먼스, 운동 성능을 느껴보겠습니다.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 야, 이게 잡아주지 못하고 롤링이 크게 옵니다. 이거는 승차감 지향 서스펜션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 횡운동 대처는 소나타 NF 시절 그 느낌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아도 이게 고속 주행할 때 낙하물이나 아니면 동물 튀어나올 때 급하게 움직여야 할 때에는 이 한계치가 낮은 만큼 반동 회복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에는 회생제동 패들 시프트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실제 제동되는 느낌은 뭔가 전기차 틱하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단계를 3단계로 높였는데도 배터리가 금방 안 차고 차라리 탄력 주행을 할 때 그때 배터리가 조금 더 잘 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오, 차분하게 잡힙니다. 이 제동거리도 길지 않고요. 또 이제 보통의 소형급들은 담력이 초반에 잡혀서 이렇게 팍팍 쏠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니로는 브레이크를 좀 이렇게 급하게 잡아도 많이 쏠리지가 않습니다. 뭔가 유들유들한 차네요. 자, 마지막으로 코너링입니다. 고속 코너링. 아우, 역시 롤링이 옵니다. 아까 차선 변경 때도 그랬었는데 이게 승차감 지향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코너에서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게 휠베이스가 긴 것도 아닌데 언더스티어도 찐득하고 또 핸들 민첩성도 조금 열등합니다. 이게 전고가 낮아서 약간 기대했었는데 그냥 소형 SUV 그 자체네요. 자, 이렇게 2세대 니로 하이브리드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실 연비는 30km가 나왔습니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출시 타이밍은 끝장나네요. 니로 하이브리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안 살 거예요. 종합 점수는 무난합니다. 가격 상승폭도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것 같고 한 번 사면 오래오래 탈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아반떼 아부가 있지롱. 연비만 생각한다면 300만 원 싼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공간과 승차감 개선은 어쩌면은 관용차나 택시를 염두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네요. 곧 출시될 니로 EV. 이게 주행거리가 463km인데 니로 EV도 빨리 타볼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